네, 황두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이슈인가요? 소방관들의 건강과 안전, 촌철님들 다들 공감하시며 걱정하시는 얘기일 텐데요. 네. 걱정을 더하는 통계가 또 나왔습니다. 공무원 연구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의 평균 수명은 79.7세인데요. 그런데 소방관 퇴직자들은 74.7세로 평균에 비해 5년이나 짧았고요. 네. 특히 퇴직자 평균 수명이 가장 긴 판검사 직종에 비해서는 거의 8년 가까이 먼저 세상을 뜨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퇴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까? 그렇죠. 이제 재직 중 순직한 건 뺀 건데요. 예. 이제 소방관들이 위험 업무를 많이 해서 순직도 많고 또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극단적 선택도 많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정상적으로 퇴직을 하더라도 평균 수명이 낮다는 뜻입니다. 이 자료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의 공무원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인데요. 퇴직 공무원들을 직종별로 나눠 주요 9개 직종을 비교해봤습니다. 법관 및 검사가 82.4세로 가장 평균 수명이 길었고요. 농어촌 지도직이 81.7세, 교육직이 81.6세 순으로 높았습니다. 네. 소방직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직종은 일반직 78.3세, 공안직 78.1세였는데요. 그러니까 소방직들은 바로 다음 순위인 공안직에 비해서도 4년 이상 눈에 띄게 짧았습니다. 그만큼 근무 환경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특히 소방관들은 애초에 좀 건강하고 체력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른 일을 했다면 기대 수명이 또래보다 높아야 하는데 그만큼 이제 업무 요인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은 각종 유해 물질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이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이제 어떤 물건이 불에 타면 재질에 따라 다양한 유해 물질, 발암 물질이 나오게 되는데요. 가장 흔하게는 소위 연탄가스라고 하는 일산화탄소는 물론이고 황화수소나 사이화나수소,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또 이제 각종 중금속에도 쉽게 노출이 됩니다. 또 인류 최초로 직업병 산재를 인정받은 게 유럽의 굴뚝청소부들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그런 만큼 이런 연소 과정의 유해 물질은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조심하고 피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유해 물질들이 각종 암이나 폐질환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소방관의 파킨슨병 발병의 원인으로 좀 인정이 된 바도 있습니다. 예. 소방관들은 공기호흡기가 있어도 아예 이런 연기를 안 마실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실수나 사고로 한 번에 많이 들이마시게 되면은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또 이제 소방관 업무가 불을 끄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무전으로 소통도 해야 하고 사진 찍고 원인 조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도 좀 이런 물질이 좀 노출이 길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건 약간 세대의 문제도 좀 있는데요. 퇴직한 세대의 소방관들이 한창 일할 때는 지금보다도 환경이 훨씬 열악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건축자재나 가구에 방염 기능이 없는 유해한 물질을 훨씬 많이 썼던 데 반해 소방장구가 훨씬 열악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몸에 훨씬 무리가 많이 갔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병원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그냥 약으로 버티고 또 쉬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데다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야간 근무, 주야 교대제도 건강을 해칠 요소로 좀 꼽히는데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야간 노동은 WHO가 지정한 발암 추정 물질 중 하나입니다. 소방관들이 야간 근무를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이걸 최대한 줄여서 나눠서 하고 또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한국노총이 지난달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현역 소방관들은 월 평균 8.9회 야간 근무를 하고 있고요. 많네요. 네. 예. 야간 근무 내 휴게 시간이나 근무 사이 휴식도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는요? 그렇죠. 당연히 없을 수가 없겠죠. 스트레스 자체도 이제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고 또 그로 인한 수면 장애, 영양 불균형들도 수명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데요. 이런 심리적 요인이 소방관들의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 연구가 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예. 소방청은 지금 현역 재직자들에게는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데 비해서 퇴직자들에게는 제공을 안 하고 있어서요. 소방청도 이제 퇴직자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려고 한다 이러고는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 참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대우를 더 해드려야 되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소방관들은 가로 예방을 위해서 인력 증원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입을 모아서 좀 얘기를 하는데 예. 어제 보도를 보면 정부가 오히려 공무원 정원을 내년까지 5,000명 정도 줄이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에서 어떤 직종을 줄일지가 발표가 안 되긴 했는데 전체적인 감축 기조에서 당분간 좀 인력의 충분한 증원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황두영 작가였습니다.